오디오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미 다룬 모세 작전을 마무리하는 후속 작전인 여호수아 작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 모세 작전에서 배경을 소개하였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여기서 간략히 소개하려 합니다. 외모는 완벽한 에티오피아 흑인의 모습이지만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과 연구 끝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새로 독립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일을 일리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로 오기를 원하는 해외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돕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내정과 기근으로 인해 수단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작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모세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진행되던 그 작전이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로 인해 급히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1984년 11월 21일부터 1985년 1월 5일까지 8,000명을 이스라엘로 수송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수단의 난민 수용소에 남아있는 되었습니다. 모세 작전에서 함께 했던 이스라엘과 미국은 수단 난민 수용소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상원의원들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그 일을 돕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985년 2월 21일, 레이건 대통령은 그 서한을 받았는데, 그러나 레이건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 부통령이 3월 3일에 수단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단의 니메이리 대통령은 미국과 가까운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작전도 그의 협조하에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 작전이 공개되면서 아랍 국가들의 압력을 받고는 협력을 중단하고 오히려 모사드 요원과 협력자들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단이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민심이 크게 돌아서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니메이리는 1985년 4월 6일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날 수단의 국방장관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작전과 이어진 조슈아 작전은 그의 실각전에 진행된 작전들이었던 것입니다. 수단 정부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데려가는 데 동의하면서 조건이 달았습니다. 단 한 번에 데려가야 하고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는 미국 단독으로 해야 하며 비행기는 이스라엘로 직접 갈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985년 3월 28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미군 공군기지에서 6대의 수송기가 출발해서 수단에 숨어 있던 에티오피아 유대인 약 500명을 구출하여 이스라엘로 수송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서도 물과 음식 등을 실은 비행기가 비밀리에 수단을 향해 떠났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난민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중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식별하기 위해 당시 신분을 감추고 있던 모사드를 위해 일했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